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서 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툴이 엑셀이죠. 스마트폰에서도 엑셀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엑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프레드로 검색만 하셔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 이용하도록 하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실행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가 열어본 항목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썸네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템플릿 선택, 새 스프레드시트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새 스프레드시트는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템플릿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할 일 목록이라든지 연간 가계부, 여행계획, 일정, 결혼계획, 팀 명단 다양하게 있죠. 업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경비 보고서라든지 사업 예산, 구매 주문, 프로젝트 관리, 교육 등 우리가 업무나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합니다. 일일이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만 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일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템플릿이 열리게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일정을 전부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텍스트 또는 수식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터치를 하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 그냥 여기에 텍스트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출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이라고 들어가죠. 만약 수식을 써야 된다면 터치하고 아래쪽에 수식창 터치한 다음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용 엑셀의 경우에는 수식들을 보고 고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식으로 수식을 고를까요? 자, 여기 수식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FX라고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삽입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날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수식들이 전부 나오죠. 자, 이 함수 중에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sum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수학 터치하시고요. sum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죠. 자,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sum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sum 함수 나오죠.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sum 함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sum 함수에 들어갈 구역을 정해야 되겠죠. 자, 키보드 창을 아래로 내려서 좀 더 넓게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커서가 이 sum 가로 안에 위치해 있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셀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점선이 나오네요. 자, 터치 드래그해서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체크를 해주시면 함수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엑셀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씨에 대한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요일이 있죠. 자, 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함수가 나와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글씨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볼드체 설정을 할 수 있죠. 터치하면 일반, 그 다음 볼드 바뀌게 되죠. 취소선 나오고요. 그 다음 글씨 컬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글씨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글씨 컬러 들어가죠. 그리고 정렬할 수 있네요. 좌측, 중앙, 우측 정렬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은 셀 컬러죠. 여기서 셀 컬러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컬러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옆에는 테두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로 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셀 테두리에 컬러를 지정을 하죠. 자, 이것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엑셀 써보신 분은 전부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이나 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 명령 취소를 해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명령 취소를 이용을 해서 금방 한 명령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 컴퓨터 같이 모니터에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죠. 그래서 넓은 구역을 볼 수 없겠죠. 자,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 이렇게 원하는 구역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을 선택할 때는 터치하고 바로 손을 떼시면 되겠고요. 이동을 하실 때는 터치해서 바로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셀 선택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실 때는 터치하자마자 바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시트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엑셀과는 다르게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클라우드에서 작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그냥 종료하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 대신 제목을 제대로 써 주셔야지만 나중에 찾기 좋겠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요. 터치하시면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정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체크 누르시면 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시트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해당 시트 터치하시면 바로 시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장점은 내가 만든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허락된 다른 사람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해당 시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협업 시에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유한 문서 외에 다른 곳에는 접근할 수 없죠. 내가 허락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서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자 또는 그룹 추가라고 나오죠. 자, 일단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IB96 추가를 했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편집자라고 나오죠. 자,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뷰어, 즉 확인만 할 수 있고 댓글 작성자, 댓글을 붙일 수 있고 편집자, 이 내용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세 가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댓글 작성자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 메시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됐다는 메일이 가게 되겠죠. 상대방은 이제 들어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PC 구글 메일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스프레드시트가 공유됐다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동적 이메일이라고 해서 초대됐다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제가 앞서 입력한 검토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제 마우스를 여기에 얹으면 열기라고 나오고요. 터치하시면 해당 내용을 바로 상대편 구글 시트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상대편이 댓글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댓글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댓글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 댓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댓글 누릅니다. 그러면 이 댓글이 해당 시트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 상대편이 댓글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셀에 초록색 박스가 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댓글 보기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터치하시게 되면 공유한 상대편이 추가한 댓글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한 엑셀 파일을 여러 명이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행 일정 계획이라든지 또는 행사, 그 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내용을 보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댓글을 공유를 하고 상대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하는 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마치 옆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죠. 지금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엑셀에서 동일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성한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셀은 거의 기본 툴처럼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구글 킵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메모 앱이 꼭 필요한데요. 구글 킵을 이용하여 무엇이든 구글 킵에 저장해 보세요. 구글 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킵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킵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구글 킵 실행합니다. 구글 킵을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구글 계정은 있으셔야 되겠죠. 구글 킵 첫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 프로필이 보이게 되죠. 이 구글 킵 계정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설정에 있는 구글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이 기본 계정으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ib교육.com 계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 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계정이 동일한 계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다른 계정으로 바꾸시려면 여기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른 계정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다른 계정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킵 메모를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메모를 등록을 할 수 있죠. 제목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메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내용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글씨 스타일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스타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본 구역이 나오죠. 단어가 선택되게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있는 글씨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씨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A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글씨 크기, 볼드, 이태릭, 밑줄, 취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H1 주시게 되면 크기가 바뀌죠. H2 하면 더 작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대소문자 변경이죠. 그리고 그 우측은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X를 누르면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은 금방 한 명령 취소죠. 언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팔레트 모양은 메모장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원하는 색상으로 메모장 바탕색을 변경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배경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필요 없으면 적용 안 하는 버튼 누르시면 적용이 취소되고요.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좌측 끝에 있는 플러스 박스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촬영을 해서 바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갤러리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그릴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넣을 수도 있죠. 체크박스부터 볼까요? 여기 터치하시고 엔터를 넘겨서 체크박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박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은 목록 기능인데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할 일 목록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목록들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그 목록을 체크해서 완료 상태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목록 항목을 몇 개 더 추가를 해 볼게요. 목록을 몇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모임, 거래처 쇼핑, 저녁 식사 약속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하나가 끝날 때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완료된 항목이 딤드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한눈에 완료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우실 경우 X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시게 되면 X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X 터치하시면 해당 목록은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아래는 완료된 항목이고요. X는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록 외에 일반 메모를 쓸 거예요. 구글 킵에서는 그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목록을 설정하면 그 메모에서는 목록만 작성할 수 있고요. 일반 텍스트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플러스를 누르시면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미지 추가, 그림이나 녹음은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일반 텍스트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새로운 메모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추가해 볼게요. 다시 플러스 누릅니다. 좌측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사진 촬영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실행되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다시 시도를 할 수 있고요. 확인하면 바로 추가가 되겠죠. 자,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메모에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키보드를 내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글 킵에 사진을 넣었을 경우 하나의 단점은 여기서 사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역만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찍은 사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 사진에 무언가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사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분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사진에 뭔가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 사진을 움직이려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상단에서 언두 기능 누른 다음에 사진을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기 추가 상태에서 사진을 움직일 때는 손가락 1개가 아니고요. 손가락 2개로 터치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2개를 터치하면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혀서 확대 축소도 가능하죠. 자, 손가락 2개로 움직인 다음 여기 있는 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펜을 한 번 더 터치하면 굵기라든지 컬러를 지정할 수 있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누르면 똑같이 설정이 되죠. 펜 모양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하면 그려진 선을 터치하게 되면 그 선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추가한 다음 내용 부분에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내용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생성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또 누르시고요. 여기에 녹음이라든지 그림, 이미지를 다시 추가할 수 있고 체크박스를 이용을 해서 목록을 또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추가 같은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 텍스트가 있는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추가가 됐죠. 자, 여기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내용 부분에 해당 텍스트가 전부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되죠. 자, 하지만 이 기능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잘 들어오지 않으실 때는 몇 번 더 시도를 하시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그림이죠. 자, 그림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글씨를 손글씨로 썼을 경우에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왔다고 하죠?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대로 들어오죠. 자,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경우 일일이 타이핑을 하기 복잡하실 경우에는 손으로 빠르게 써두시면 이렇게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해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녹음 기능이 있죠. 손으로 일일이 하기 복잡할 경우에 그냥 바로 녹음만 하셔도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녹음 선택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성으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고 음성 내용도 녹음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텍스트로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녹음 내용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녹음 내용은 필요 없으면 휴지통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든 구글 킵에 전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구글 킵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메모했던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사각형 박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하나씩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라벨, 오늘 할 일, 검토 이런 식으로 라벨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그 라벨끼리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했던 이 라벨은 오늘 할 일 라벨로 지정을 해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1이라고 나오죠.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라벨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라벨 이름을 주셔야겠죠. 원하는 이름 주셔도 되고요.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오늘 할 일로 돼 있던 라벨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도 이렇게 원하는 새 라벨을 만들어서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용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메모를 했을 경우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구글 킵 메모를 이용을 해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다양한 메모들을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고요. 이 메모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구글 클라우드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를 작성하고 그냥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기화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킵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